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콕 알아야 될 그러한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콕 뉴스 스콕스입니다. 제 앞에는 콕 집어주는 사람 김성환 콕 평론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일부러 나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오프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콕콕콕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웃으라고 찌르는 사람 같잖아. 콕이 좋아서 콕스 콕 아니, 어저께 이게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내가 계속 웃었잖아요. 앞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약간 고양이 같거든. 나 보니까 생긴 건 곰 같은데 약간 고양이 같아. 여기를 오물오물 하면은 약간 그 고양이 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귀여워 보여서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웃느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진행한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귀여운 표정을 줘가지고 웃겨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웃질 않네. 그래서 나를 오히려 웃기려고 덤비네. 아니 뭐 덤빈 적은 없고 제가 그냥 글쎄요 제가 뭐 웃은 것일까 싶기도 하면서도 다만 뭐 좀 오물거렸을 뿐인데 오물거렸을 그것을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어떤 반응해 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누가 김이나 평론가 얼굴 보고 그렇게 웃어주겠어. 그런 사람 없을걸? 뭐 반응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제 얼굴 보고 웃는다라는 것은 좋은 것인지는 투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거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럼요.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침부터 웃는 표정 지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웃으면 좋은데 신문을 보면은 웃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쩌면 신문들이 다 이럴까. 모두 일심동체다. 한마음이다. 그래서 웃음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좀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이런 허탈한 웃음, 맞아요. 어이가 없는 웃음, 그러한 웃음이 나오는 신문입니다. 너 멋대로 해라 이런 말이야.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저희가 일면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56자의 그 입장문을 통해서 이 별것 아닌 얘기를 하기에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 주에 국무회의 때 이번 주에 뭔가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라고 예고를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기자회견이나 무슨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얘기할 겁니다라고 해서 김이 빠진 가운데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뭔가 알맹이 있는 얘기가 나오려나 다들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그래도 나오려나 했는데 나왔는데 어땠을까? 한겨레 일면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시면 민심의 경고에도 윤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 이래버렸다. 이래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한겨레 일면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4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자랐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처음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이라는 결과를 놓고도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건 잘했다고 하는 걸 보니 앞으로 3년이 걱정된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기사가 이렇고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일면 보면은 비슷합니다. 제목이. 같은 내용이에요. 국정 방향 옳았다는 윤 대통령 그대로 간다.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앞서 내용 그냥 전해주셨으니까 경향신문의 해석을 덧붙이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기존 국정 운영 궤도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쇄신 의지에 대한 평가 잣대로 꼽히는 해병대 최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할 방안은 빠졌다. 향후 국정 주도권을 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국정 방향타 설정이 마이웨이에 그치면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각종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사이 충돌과 이로 인한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은 윤 국민 체감 변화 부족, 성찰 없는 반성문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사에 보면 윤 대통령의 뒤늦은 반성문에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를 성찰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발표 형식도 양방향 소통이 아닌 10분간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 발언을 정부가 맞다고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일면
네, 동아일보일면은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불통, 맞아요. 협치, 의료 해법 없는 윤 13분 입장문. 야, 진짜 보수 신문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이런 식으로 일면 제목을 또박또박 이렇게 비판하듯이 다는 거 그렇게 쉽게 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 네. 이 뉴노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동아일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아일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신문을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나 안 본다고 할 거야. 아마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안 보겠지만 보면은 진짜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일면은 네, 제목이 영화적입니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을 했더라. 뭔가 얘기하다가 그러나 하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기 뜻이 옳다고 하는 걸 고집 피우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시간 뒤에 국민 뜻 못 살펴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화적이라는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지금 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쭉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잘했다. 그렇죠? 이런 정책도 잘했고 집값도 잡고 무슨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했네요. 그러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했네요. 그러나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게 뭐냐 화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중앙일보일면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진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일면에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저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러고 일어나는데 네. 누가? 네. 보다가? 밑에 보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냐. 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본 장면은 공개된 장면이고 비공개 장면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못 살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대독사과야, 대리사과야. 지난번에도 좀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중앙일보 계속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꼬집꼬집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집듯이 기사를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팩트에 대해서 이 보면 모두 발언은 대체로 선성과 후반성 형식이었다. 국민, 민생 정책을 앞세워 그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을 일일이 소개하고는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사를 15번이나 쓰면서 이런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불안한 물가 상황에는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에는 애썼지만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미흡했다 뭐 계속 잘했는데 계속 미흡했다 조금 부족했다 소통이 조금 안 됐다 체감을 조금 못했다 그 사이에 계속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어떡하자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5개 신문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이게 그 주목한 부분과 그다음에 시작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비판들이에요. 결국은. 네 맞아요.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조선일보 일면을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는 요즘 포기했어. 그렇죠. 조선일보는 포기했어.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얘기를 크게 쓰고 싶지 않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다. 한국 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보다 서울대병원의 이 산부인과 중에 분만 담당하는 이 부분의 전임의의 대가 끊긴 것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 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측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측에 작게 사진도 작게 있습니다. 사진이 작게 우측에 작은 대통령이 자그마한 대통령이 지금 임기 있어요. 초반에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잔상이 남아 있으면 이런 거 뭐 발표하거나 뭐 하잖아요. 네. 그럼 윤 대통령 환하게 웃는 사진이 이따만게 써. 그렇죠. 일면 머리에다 얼굴 사진 쫙 깔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쪽에다 쫙 찌그러뜨려 가지고 우리 그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딱 그 어떤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될 때 한동훈 사진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있고 그치. 그랬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그마하게 네, 마치 외국 회사 자그마한 가방처럼 뭡니까 파우치처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조선일보 요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팔면봉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래간만에 팔면봉 얘기하네요. 예, 윤 국민에게 회초리마다 죄송. 그런데 이 말을 한 대상이 국민인지 국무위원들인지 모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열받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건데 신문 넘겨보면은 뭐 말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쓰긴 썼어요. 근데 제목에서도 이제 부적절하다는 게 드러나죠. 대국민 담화 회견 대신 국무회의에서 입장 밝힌 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나 회견을 했어야지. 국무회의에서 뭐야? 이런 건데 대놓고 야 이 양반아 이러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딱 맞아요. 아 귀찮아. 그렇죠. 그냥 요 정도까지 그냥 이거는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딱 그냥 우린 드라이하게 요것만 전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민망하잖아 상황이. 그렇죠. 그 밑에 기자 수첩으로 그 상황을 좀 풀어줬어 보니까. 다시 한번 지면 보여주세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반응과 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기자 수첩이 있습니다. 기자 수첩이 김승재 기자라는 기자가 기자로서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자신의 시각을 주관을 이렇게 좀 쓴 건데.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쓰겠습니다. 이러고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칼럼이라도 하나, 기자 칼럼이라도 하나 그렇죠. 써라. 그렇죠. 그래, 네가 하나 써서 요거라도 좀 어떻게 균형을 잡아주라. 이렇게 그렇죠. 한 거지. 근데 제목이 사과는 국무위원이 아닌 국민에게 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훈계를 해, 질책을 해. 국민의 민생을 적극적으로 더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국민들을 좀 더 이 정책들이 좀 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라. 국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 기자 수첩에 보면은 뒤에도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당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통화를 해보니. 사실 이전 같으면은 이거를 하나로 크게 뽑았어야 됐어. 기사로. 그렇죠. 그걸 하기도 싫은 거야,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 그렇죠. 기자 칼럼으로 그냥 여당 의원들한테 지금 물어본 거를 여기서 다 담아버린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이게 빠진 내용이 너무 많고 실망스럽다. 협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난 챙겨보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악성 있어. 댓글보다 무섭다는 무관심과 냉담함이 여당 안에서도 자라나고 있다. 여당 안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챙겨보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망할 게 있겠느냐. 이제 뭐 기대도 안 해.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선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명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듣는 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더라. 어떤 상태라더라. 총선에 패배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현실을 몰랐구나. 내가 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이런 분위기라더라라고 했으면은 엄청난 관심을 가졌겠죠.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뭐 말씀하신대? 그렇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더라. 대통령이 한동훈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더라. 대통령이 이거는 나는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이렇게 망쳤다라면은 내가 아닌 누가 잘못한 거냐라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냐라면서 막 날뛰고 있다더라. 방방 뜨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관심을 갖기가 싫죠.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한 건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저는 추정을 하면서 이 기자 수첩을 읽었거든요. 네. 그게 맞을 거예요, 김민하 평론가가. 네, 기자 수첩에 원래...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 수첩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다. 네. 아무튼 뭐 슬픈 일이에요.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포기한 거지 뭐. 조선일보 분위기 이렇다 말씀드리고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3면 이 대통령 야당과 대화 언급 안에 용산의 묻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쭉 담화를 하고 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막 안 좋으니까 막 야당도 입장 내고 막 신문에서 언론에서 막 이게 뭐냐 반응 나오고 하니까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반성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 야당과 대화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일단 국민한테 사과 안 했지.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 오히려 호통치는 모습 같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과 대화 얘기도 안 했지. 최상병 사건이든 뭐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안 했지. 국정 기조도 안 바꾼다 그러지. 그러고 나니까 지난번에 그 대국민 담화 의대 증원 2,000명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또 자기네들 아니 근데 보니까 한 번이면은 대통령의 얘기가 이러니까 우리 참모들이 나가서 2,000명 바뀔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분위기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했잖아 한 번. 그 한 번 했던 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 이거는 짜고 쳤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건 대통령은 난 사과하기 싫어. 나는 왜 내가 국민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참모들이 나와서 그럼 제발 대통령 입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미리 짜고 쳤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거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짜고 쳤다기보다도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참모가 허락을 얻어냈다. 제가 가서 제발 수습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뻗댔겠죠 대통령이. 왜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무슨 5살짜리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생이야? 하지만 허락을 얻어내서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가 손들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야당하고 협치 뭐 이런 것도 합니까? 물어봤는데 그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영수회담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여당도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고 이게 복잡하고 지금 또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을 안 들으시니 우리가 대신에 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4시간 뒤쯤 이제 추가 메시지가 나왔다는데 오후 2시쯤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한 게 10시부터 시작했나요? 근데 2시쯤 기자들을 따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만나가지고 비공개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유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당 참패에 대해서도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라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걸 왜 국민 앞에서 말 못해? 희한해.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걸 덜 맞아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해? 답답합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세부적으로 가장 따박따박 비판한 신문이에요. 아까 불편한 보도를 하고 있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3면을 보시면 제목이 올바른 국정 방향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 모자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그대로 제목에 싣고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영수회담 협치 계획 언급 안 한 윤 대통령실은 가능성 열려. 이게 대통령실이 나와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고 설명한 내용 등등을 다 기사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문장을 보면은 이게 계속 그런 부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역접 관계 접속사를 15차례 쓰며 정책이 국민에게 와닿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기조 정당화의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에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이렇게 이 신문이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라는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에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고 우리 모두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추가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11번 언급됐는데 예.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 고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잘했어요. 네. 엄청나게 늘렀는데 잘 못 알아주는 모양이네. 그리고 아까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대폭의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네. 엄청나게 네. 왜 그랬을까? 네. 왜 이런 걸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총선 패배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다. 선거로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국민은 아니 대선 때 투표한 국민은 뭐 저 국민이고 이번에 총선 때 투표한 국민은 뭐 어디 딴 나라 국민인가? 네, 그대로 간다. 그리고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쓰면 뭐 된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근데 여기에 뭘 덧붙여놨느냐? 갑자기 정연아 이미지 테크 연구소 대표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미지 테크 연구소 대표가 나와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네. 이미지 컨설팅하는 회사 대표 모양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네. 테크 연구소가 바로 여기서 등장해서 네. 그게 사과의 기술하고 맞지 않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걸 굳이 가르쳐 줘야 돼? 대통령실에 사과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라고 진짜. 우리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지금 썼다. 동아일보가 불충하게도 참 미치고 한장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늘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 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신경 쓰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얘기했는지가 사정연공 만들겠네. 네. 지금 법률비서관 신설한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를 그냥 쭉 읽으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목만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모두 발언을 대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게 잘했다. 엄청나게 잘한 것들이 있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도 속에서 나의 이 여당에 대한 그리고 이 공직사회에 대한 그립이 헐거워질 수가 있다. 그것이 좀 우려된다.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이미 선출이 돼서 난 대통령이야. 난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갈 거야. 나는 어쨌든 표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4시간 뒤 윤 비공개 회의 때 국민 회초리 말에 그다음에 또 일방소통 공개 질문 516일째 안 받아. 이 두 개 기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요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 어느 기사부터 제가 그 516일째 안 받았다는 얘기 할까요? 그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대통령이 지금 516일째 안 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2022년 8월 17일. 왜 이렇게 먼 얘기처럼 들리냐. 2022년이니까 2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 스태핑은 그해, 그러니까 그 석 달 뒤죠. 11월 18일 마지막 도어 스태핑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후 516일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질문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내가 인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세상에 맞춰서 내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에 또 상당히 문학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또 뭐가 문학적인 게? 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친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의사봉을 3차례 두드렸다. 이어 13분간 읽어내려간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어조, 표정은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경청이라는 메시지와도 거리가 있었다. 목소리와 어조는 단호했고 수분에 걸쳐 그간의 국정 성과를 연이어 강조하고 공직기강 점검까지 요청함에 따라 총선 참패에 따른 사과보다는 훈계로 드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51분 훈시에 이어서 12분 훈시가 또 나온 거지.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4시간 뒤 윤 비공개 회의 때 국민의 회초리 말에 이 대목에서도 제가 이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이 눈에 밟히는 대목들이 네. 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이 같은 솔직한 신경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는 대목들도 있고 그리고 공개 발언이 아닌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참모가 소개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소개함에 따라 이 같은 메시지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 나온다. 총선 직전이던 1일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가진 대통령 담화가 논란을 일으키자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진화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51분 담화 있고 나서 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계속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이해했더니 좀 있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정책실장이 나와서 네. 막 마사지를 했잖아. 그렇죠. 2,000명 아닙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3면 다시 보여주죠.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 3면 보면서 또 재밌는 게 동아일보 3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사 중에 의정 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사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왜 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네. 답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직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51분 담화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입장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대목들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입장 내면은 내고 있으면은 대통령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꼬집는 대놓고 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다 꼬집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놨다 동아일보가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3면을 보면은 국정 반성 없이 윤 주요 정책 조목조목 열거하며 자화자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대통령 국민께 죄송하다 말해 생중계에 없었던 비공개 사과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협치 언급 않고 이재명 25만 원 지원금 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포퓰리즘 겨냥한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가지고 비판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비판할 때 주로 썼던 내용들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25만 원. 한겨레 기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주장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상통한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다고 했다. 이 대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저랑 며칠 전에도 같이 하셨어요. 방송 많이 하시고 보수 평론가시잖아요. 아니요, 보수라고 본인은 중도라고 하세요. 아, 중도. 네. 이거 볼지도. 근데 이제 작가들이 섭외를 할 때는 꼭 보수 평론가로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중도 평론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 얘기는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세게 비판한 것이다. 협치는 기대 난망이고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기존 태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들은 똑같네.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리고 그렇죠. 전혀 반성할 생각도 없네.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네. 그렇게 그렇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향신문 3면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뭐 다 똑같다. 네, 네. 경향신문도 똑같아요. 물가 총력, 부동산 낮춰, 정당화의 치중, 쇄신책은 전무. 그 밑에 보면은 야당 직접 언급 않고 국회와 긴밀한 협력만, 협치는커녕 민주당 겨냥에 포퓰리즘은 마약 이렇게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맥락은 우리가 이제 부분 전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윤 대통령 발언 가운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이거 왜 자기가 지적을 가져가는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 뭘 한 게 있는데?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뭘 한 게 있는데? 집값 그러니까요.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한 거 아니냐, 오히려 두면 떨어지는 거를 그동안 떠받쳐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외 변수가 작동해가지고 네. 지금 집값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거지 자기가 뭘 한 게 있는데? 오히려 떠받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지만 중소기업 등의 전달이 미흡했다. 이 원전 생태계를 살렸는데 중소기업의 전달이 미흡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한국일보 3면을 보여주십시오. 한국일보 3면 보시면 윤 야와 협치 없이 마이웨이 언급 없이 마이웨이 소통, 야 네. 독선 직격탄 요 말씀 쭉 드렸는데 밑에 보면 늦어지는 총리 비서실장 인선, 한 총리 유인 관측도 이거 김민하 평론가 얘기가 맞았어. 정홍 국무총리 얘기하면서 1년 동안 가더라. 한독수 국무총리도 1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던졌는데 그런 전망이 나온다라고 한국일보가 밑에 기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인선이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인선이 계속 그런 사람들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 얘기만 쭉 나오는 가운데 그러면 이게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도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임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라는 대목이 또 있어요, 기사에. 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난데없이 TV조선이 뭐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박영선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금 지명할 거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게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YTN이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기사 해석했잖아요. 세종에서 어부지리로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보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런 인사설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조선일보가 지금 그렇게 썼어요. 또 그 기사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권 관계자의 말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도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분은 뭐하는 민주당 분이야.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다만 두 사람 기용 카드는 여러 인사안 중 하나로 안다. 총리의 경우 이정현 전 의원,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등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무장관직이 신설되며 후보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후보 중 한 명으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거론된다. 이렇게 쓰면서 다만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마무리해놨네요. 어중간하게.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기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 다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야당 성향의 사람들도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던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한 해도에 있었던 분들도 아닌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혹시라도 정말 진심으로 이런 거를 제안을 한다면
이분들이 수용을 받을까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안 되겠지. 그냥 이걸로 끝내. 뭐 지금 잔치집에 가가지고 떡 한 번 먹고 그냥 인생 끝내야겠다는 얘기지. 여당 의석수가 지금 지금 갑자기 아니, 나 잊어버렸네. 초상집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 먹겠다는. 108석인지 108번인지 뭐 이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인데 지금 이거를 받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굳이 던지는 이유는 당신들끼리 한번 당분간 싸워봐요. 뭐 이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무슨 목적이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얘기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도 정말 다양보에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무회의 메시지가 저러면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요. 나는 완전히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리고 난 완전히 다음에 이렇게 임명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면 에이씨,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진짜 정반대로 간다. 이게 뭡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저 용산 유치원이야. 그래서 이런 불행한 분위기 속에 그런 걱정을 당내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4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4면. 네. 친윤서도 윤 국민의 공개 사과했어야 민주 계속 독선 선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친윤에서도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제목이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지금 친윤이다. 영남에 있는 특히 친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윤에서도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게 의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친윤계 핵심 당선인 이렇게 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족함을 반성하긴 했지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영남 지역 재선 당선인 의정 갈등 국면 때 낸 담화와 똑같이 알맹이 없는 메시지만 나왔다. 결국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수 있다. 제가 볼 땐 이미 10대를 맞았는데 그럼 100대 맞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향신문 4면에서도 똑같죠. 경향신문 4면. 당 내부서도 잘못 인정할 용기도 처절함도 없다며 윤 대통령 비판한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니지. 인정할 용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어떤 잘못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잘못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양심이 그러니까 필요해. 양심. 최소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딱 때리면 아야 소리라도 해야지. 그러게 아프다고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안 아파. 왜? 내 왜 때려요 나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난 근육이 많아. 이렇게. 난 맷집이 좋아. 이렇게. 네. 그런 가운데 이게 당내 분위기가 이렇다.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 네, 그러게요. 그러나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은 지면이 있어서 네. 한겨레 사면, 한겨레 사면은 시민들 정권 심판 메시지 못 읽어 앞으로 3년 진짜 걱정.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민들 얘기는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유아무개 씨 45세로 돼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고도 정부 정책 방향을 옳았으나 국민이 몰라줬다는 말만 반복하더라. 담화를 보고 나니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네. 직장인 김아무개 씨 40세네요. 바짝 엎드려 머리를 숙여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내가 이건 잘했다를 장황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30대 공무원 정아무개 씨 경남 창원에 계시는 분인데 네. 심지어 전 정부의 잘못을 고치려고 애썼는데 국민이 몰라줘 섭섭하다는 투였다.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던데 그 말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듣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냥 하던 대로 쭉 가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한 50대 자영업자. 이분이 상당히 화가 난 분입니다. 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본인 잘못이다. 생중계 보다가 텔레비전 부술 뻔했다. 네, 텔레비전 부술 뻔했어. 네, 이렇게 얘기했고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프리랜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은 국정기조가 잘못이라는 걸 표로 보여줬는데 이를 바꿀 생각은 없고 민심을 더 듣겠다고만 하니 앞으로 정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그리고 대전 거주 50세 남성 포퓰리즘, 카르텔, 마약 등 힘주어 말한 단어는 윤 대통령이 계속 꽂혀있던 단어들이다. 심지어 공직기강도 강조하던데 그건 나는 잘하는데 밑에서 안 도와준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인데 다 설명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줄이는데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제가 직접 TV 생중계로 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네. 글로 봤지. 네. 근데 TV 생중계로 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이 내가 혼나는 것 같았다. 내가 혼나는 자리 같더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언론에 보도라는 거 쭉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반응 딱 전해드리니까 네. 시민들이 그 보고서는 이미 본질을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설 봐도 사설 제목도 비슷해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요.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 이거고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요.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은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이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하고 대통령이 안 바뀌면 뭐 국민 보고 바뀌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국민 보고 5천만 국민이 바뀌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 대통령이 과연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까 진짜 심히 걱정됩니다. 한겨레 사설 제목이 그렇죠. 국정 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런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이런 제목이고 한국일보 변화 안 보이는 윤 대통령 협치 바라는 민심 안 들리나 다 이렇게 모든 신문의 사설이 다 비판했어요 오늘. 지금 오늘 여당 큰일 났어요. 여당 지금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될지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당선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당이 어떤 상황이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여당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말씀 쭉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경향신문 이기수 논설 주간이 칼럼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과 지는 벚꽃이 닮았다. 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이미 졌는데. 네, 좀 지는 남았네. 벚꽃이 남았다라는 건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봄이 가면 벚꽃은 지게 되어 있는데 진 벚꽃이 다시 꽃잎이 와서 붙거나 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칼럼 마지막 문장이 윤석열 정치엔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남은 3년 그의 운명 참여의 질과 속도가 가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기대하셨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금 막 입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콕스의 스픽스의 스콕스 콕 집어주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 네, 저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